네, 2021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 7급 문제는 일반 행정직렬 분들 시험은 아니고요. 서울시 직렬 중에 소수 직렬들 있죠. 일부 소수 직렬에서 지방자치론 문제로 서울시에서 자체로 출제한 문제고요. 서울시라 하더라도 일반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문제 그대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였죠. 선지 1번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되어 있죠. 여러분도 아마 포괄적 예시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뭐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기본서인 내용인데 13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이면 기본적으로 사무를 다 처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2항에 보시면 이제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은 각호와 같다 해서 각호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놨어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포괄적 예시주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선지가 틀린 내용인데, 관할 지역의 경찰 사무 중에 생활안전, 경비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다. 그리고 교통이나 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 했는데, 이게 경찰법 물어보는 문제였죠. 경찰법에서 자치경찰 사무가 어떤 거냐 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경찰법을 보면 생활안전의 경비, 교통, 수사 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치경찰 사무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해놨죠. 근데 물론 이제 수사 사무도 일부만 해당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로 되어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3, 4번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죠.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문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지방세 세목 이제 기억하셔야 되죠. 뭐 행정학 공부하셨으면 이미 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각각 특광역시랑 구세 구분하고 도랑 시군세 구분 각각 하는 게 아니라 표 하나를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두 문자를 한 번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취일의 소비예요. 취일의 소비. 이렇게 가로로 취일의 소비, 그리고 주차담 소득, 그리고 등재. 제가 갈지자로 썼거든요. 쓰시면은 가로 쪽으로 구분은 특광역시세가 되고요. 그 특광역시세랑 그다음에 구세 구분이 되고, 세로가 도세랑 시군세 구분이 되죠. 한 번 해결하죠, 그죠? 한 번만 해오면. 그래서 자치구세에 해당하는 것은 했으니까 구세 보름 되죠. 등록면허세랑 재산세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세 번째 문제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었죠. 옳지 않은 것. 선제 1번부터 볼게요. 1952년 최초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죠. 최초 선거였죠. 두 번째, 1999년 주민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 그리고 주민감압 청구권이 신설되었고 200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자, 얘는 맞는 내용 같아요. 그죠? 굳이 월까지 기억 못 하시더라도 99년이고요. 세 번째 선제예요. 1994년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었고 2004년 주민투표법이 별도로 입법되어 제정되었다. 여러분들 주민투표법 입법 날짜를 뭐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시더라도 사실은 선 4번이 좀 명확해. 왜냐하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되었다죠. 17년부터 시작됐는데 아마 이 내용 정확하게 연을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게 2007년인가 한번 최초로 도입되었다 뭐 이런 내용 한번 행정학 보면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 오래되었다라고 기억하셨으면 4번 이상은 눈치채셨죠. 10년씩 더 땡겨놓은, 최근을 땡겨놓은 거죠. 2006년에 제정되었고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2007년 그 시행됐을 때 실제로 작동한 적이 있죠. 주민 소환이 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정확하게 연도 모르시더라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4번 선지는 고르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성 중에서 단층제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단층제. 그러니까 중앙정부 밑에 바로 지방자치단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기본 중층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다는 거죠. 선지 1번 보니까 단층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협력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미 말이 안 되죠. 층이 하나밖에 없는데
수직이 되려면 위아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중층제죠, 중층제. 중층제가 촉진할 그 수직적 협력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거고요. 단층제는 수평적인 뭔가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수평적 협력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가 바른 표현이 되겠죠. 자, 뭐 나머지 이 보기 선지들도 읽어보시면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5번째 문제요. 지방 공무원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나왔죠. 선지 1번. 지방자치단체 장과 시도교육감은 별정직이 됐는데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정무직. 자, 그리고요. 2번째. 서울시립대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 아니죠. 교원 들어가는 전부 다 이제 특정직 돼. 특정직. 3번째가 맞는 내용이에요.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 행정학 공부하셨을 때 다 아시는 내용이죠. 워낙 선지 3번이 명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 고르셨을 거고요. 선지 4번 볼게요. 중앙정부 경부로 운영되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더라도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 예를 들어서 그 시도의 부단체장들, 행정부단체장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직 공무원들이죠.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이런 분들 다 국가직 공무원들이죠. 6번째 문제요. 정부 간의 재정 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틀린 거 다 촉구해야 되죠. 선지 1번이에요. 정부 간의 재정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배분 시스템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내려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간에도 재정 배분 시스템에 포함을 하겠죠. 지방정부 간에 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가에 주는 지방교부세 등뿐만 아니라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째요.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조건부 지원금으로 중앙정부 입장에서 특정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국고보조금은 여러분들 지방직 공무원이 되시면 국고보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어지간한 부서에서는 다 국고보조 사업들이 다 있거든요. 국고보조 사업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주차장 시설을 좀 확충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고를 띄워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좀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싶은데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신청해 라고 하는 거죠. 필요한 데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겠죠. 그럼 어떡하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보태줄게. 50%. 나머지 50%는 너네가 보태서 주차장 건설해. 이렇게 한다고요. 물론 50대 50일 수도 있고요. 70대 30일 수도 있고 사업마다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주차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겠죠. 전국적으로. 다른 데 못 써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동작구에서 이 국고보조금을 받았어요. 주차장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 돈 받은 다음에 주차장 건설 안 하고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쓸 수 없어요. 이 다 준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준 다음에 다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틀렸으니까 볼게요. 지방교부세는 보특부소죠. 4가지. 그래서 볼게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4가지 다 있네요. 그 중에서 용도가 지정된 것은 보통교부세는 일단 용도 지정 안 됐고요. 근데 부동산교부세도 용도가 지정이 사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특별교부세랑 소방안전교부세가 용도가 지정된 재원을 보시면 되고요. 3번 틀렸고 선이 4번이에요. 정부 간의 재정 조정 제도는 지역 간의 재정 격차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했는데 일단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가 오히려 더 큰 이유가 되죠. 특히 이제 보통교부세 역할은 이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주고요. 그리고 재정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 주거나 적게만 주겠죠. 최소한 키높이를 좀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완화의 목적을 두고 있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고요. 7번은 오츠의 분권화 이론이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 행정학 7급 문제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오츠 분권화 이론은. 오츠 분권화 이론의 주 내용 이거예요. 지방 정부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든 중앙 정부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든 간에 비용은 동일하다 보면 비용은 규모 공정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비용은 동일하지만 주민들의 수요를 더 잘하는 지방 정부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게 딱 주요 이 내용의 요지죠. 이론에. 그래서 기억 보면 오츠의 이론에 따를 경우에 지방 정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효율적이겠죠. 그만큼 더 세부적으로 지역 주민의 어떤 행정 수요를 잘 알 테니까요. 맞고요. 니은 오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 정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디귿 오츠의 이론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사무 배분의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과 매일 같이 하는데 사실 이게 약간 유추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 정부랑 중앙 정부 간에서 지방 정부가 우선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이잖아요. 중앙 정부가 나서기 전에 그래서 지방 정부가 잘 처리를 못하면 말 그대로 보충적으로 중앙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이 원칙인데 사실 이유 같죠. 왜냐? 이 이유가 지역 주민의 어떤 니즈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충성 원칙과 매일 같이 한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리을이에요. 오츠의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공재 소비의 수요의 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면 상위 정부의 공급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일단 오츠의 이론은 외부 효과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뭐 이론에 따르면.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다면 오히려 상위 정부의 공급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외부 효과 발생할 경우에 아마 그 티브 가설도 같은 논리예요. 외부 효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외부 효과 발생을 하면은 지방 정부에서 해결이 안 나요. 해결 못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외부 불경제가 발생해 버리면 지방 정부끼리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위 정부나 아니면 중앙 정부에 나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도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8번째 문제는 주민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나왔죠. 선지 1번 보니까 아른슈타인 나왔죠. 이건 뭐 방법이 없죠. 지방화처럼 공부하신 분들은 8가지 기억을 하셔야겠죠. 비참여부터 해서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 이렇게 3가지로 큰 카테고리 나누고요. 세부적으로 해서 8가지가 있죠. 얘들 간에도 우열이 있죠. 제가 MT 그냥 그 두 문자를 한글로 하는 것보다 그냥 영어 단어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MT, ICP, PDC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선지 1번 보니까 주민 참여 단계는 권한 이임 단계랑 주민 통제 단계만을 주민들이 권력 행사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주민 권력적 참여라도 하고 실질적 참여라도 하죠. 3가지죠. PDC, 파트너십. P가 빠졌죠, 앞에.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선지예요. 주민감사 청구는 상급기관과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감사 청구는 상급기관에 하는 거죠. 상급기관에. 시군구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는 포함 안 되죠. 2번 탈락이고요. 선지 2번. 선지 3번이에요. 주민 소환은 주민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임을 사후적으로 표명하는 거 맞죠? 자, 맞는 내용이고 선지 3번에 맞고요. 네 번째요.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 또는 지방의 청구에서도 가능하죠. 선지 4번도 명확하게 틀렸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그래서 사후적인란 편말이 이거죠. 한마디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사후적인 표현이고요. 그래서 자, 9번 문제는 이 약칭에서 자치분권법이죠. 자치분권법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시면 물론 자치분권법 다 읽어보셨으면 정확하게 하신다면 뭐 정확하게 골라내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어. 뭔가 하나.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이게 당연한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보면 이상하죠. 직장 단위의 근린자치가 한마디로 그 넓은 자치가 그 인근이죠. 인근 말 그대로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했는데 근린자치 개념 보면 직장이 아니죠. 직장. 그래서 주거 단위의 생활한 주거 단위에서의 근린자치 활성화죠. 사실 뭐 표현이 뭔가 좀 생뚱맞은 단어가 딱 들어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사실 이런 뭐 정확하게 아시면 제일 좋긴 한데 뭔가 좀 어색한 거 찾으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10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날짜 많이 나온 날짜였죠. 20일이 아니라 14일이고요. 시군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나오고요. 나머지 선지들도 읽어보세요. 다 어차피 출제됐던 선지들이니까. 자, 11번 문제는 이제 문제가 틀어졌어요. 이제 문제 자체가 안 맞아서 제가 모두 정답 형태로 했는데 지방자치법상이래 법의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놨죠. 그래서 조례 제정 및 개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주민조례 반환에 관한 법률이 올해 2022년 1월 13일에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세부적인 이 제외 대상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제정된 법률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문제가 지방자치법 상의를 했으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를 바꿔서 이제 현재 바뀐 법률대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상 이렇게 바꿨으면 이제 정답은 기존처럼 정답 4번이 되겠죠.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은 다 대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행정기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도 다 워낙 출제 많이 됐던 거죠. 안 되는 거. 4번이 이제 관련이 없었죠. 자, 12번 문제도 이 같은 취지인데 이 문제를 그냥 지방자치법이라 했으면은 그대로 제가 수정할 필요 없었을 텐데 구조라고 명시를 했어요. 구조라고. 제가 아마 1번인가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 구조가 아닌 거 아시죠? 13조 13조 13조에 보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거 있죠. 감염법 영향이나 주민등록관리, 중소기업 육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시가 되어 있던 거였죠. 그리고 지정항만은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이라서 국가사무로 예시가 되어 있어요. 지정항만은. 그래서 정답은 과거는 3번인데 문제를 좀 바른다면 그냥 구조란 편 없애버리면 문제가 이제 틀린 문제가 안 되겠죠. 정답은 기존 정답처럼 3번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 없애 표기한 이유를 제가 다 적어놨어요. 13번 문제예요. 지방정치이론에서 성장기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 성장기구론은 한마디로 이 지역의 부동산 관련된 거죠, 그죠?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어떤 경쟁이었고 갈등과 경쟁 관계를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현재 1번 보니까 도시개발보다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도시개발과 관련된 이론이죠. 자, 위치가 바뀌었고요. 자, 정답은 2번인데 표를 좀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고르기가 썩 녹록진 않죠. 대신에 3, 4번을 좀 빼기가 쉬워요. 성장연합의 구성원은 지역에 근거하는 기업가가 임대 수입자 한정했는데 한마디로 토지개발 관련된 이해관계 다 포함이 되죠. 성장연합 멤버로는 기업가하고 임대 수입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4번은 더욱더 명확하게 틀렸죠. 성장연합의 구성원은 토지의 교환가치보다 이용가치를 더 중시한다 했는데 이용가치를 더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2번 읽어볼게요. 누가 통치하는가 보다는 누가 도시의 물리적 구조 개편에 최고의 영향을 행사하며 왜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갖는가가 연구과제라 하겠죠. 그래서 도시 개발에 관련된 내용 이론들이죠. 자, 14번 문제요. 보기 1의 재정지표와 보기 2의 설명을 옳게 작성한 것은 보기 1을 보니까 뭐 자주 나왔던 거죠. 재정 자주도, 재정력 지수,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나왔죠. 가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원에 대해서 자주 재원의 비율, 자주 재원 비율만 말했죠. 그러니까 결국 재정 자립도에 대한 얘기죠. 분모는 전체고요. 분자에 들어가는 게 내 스스로 버는 거, 자주 재원들, 그게 재정 자립도 개념이고요. 나는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자주재원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한다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나 뭐 부동산 교부세 이런 건 포함하기 맞겠죠. 왜냐하면 용도 제한이 없는 지원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남한테 받는 거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되지 않냐 나온 게 재정 자주도 개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바로 나오죠. 재정력 지수가 이제 다가 되는데 재정력 지수는 일반 보통 교부세 교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력 지수 개념이 있으니까 여기 보기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15번 문제는 뭐 지방공기업법 그대로 물어보는 거였죠. 지방공기업 대상사업 출제 한 번만 된 게 아니라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공업용 수도사업, 그리고 자동차 운송사업, 그리고 하수도 사업.
근데 좀 또 지역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해서 뭐 구체적으로 물어본 문제 가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그리고 궤도사업, 자동차 운전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그리고 주택, 토지 또는 공용, 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이죠.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거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6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에 분쟁 발생했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자마자 1번이 정답 바로 나오셨죠.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한마디로 동일 시도 내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기구죠. 시군구에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시도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조정할 수 있는 기관에 설치된 게 맞겠죠. 그래서 시도가 다른 경우, 즉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7번 문제요. 17번 문제는 세외 수입이에요. 세외 수입.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중에는 세금인 지방세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 위의 수입인 세외 수입이 있죠. 세외 수입 같은 게 뭐 워낙에 종류 다양하죠. 그래서 뭐 재산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재산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최근에 관악구였네요. 관악구 구청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관악구청의 공영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내니까 세외 수입으로 딱 그 영수증이 찍히더라고요. 이런 게 세외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얻는 수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노력에 따라 기억인데 노력에 따라 신장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지방세랑 좀 비교를 해서 문제를 보는 게 좀 명확할 것 같아요. 지방세는 정해져 있잖아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정해져 있죠. 물론 이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이게 세수가 확보가 되겠지만, 근데 지역 경기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한다고 뭐 크게 바뀔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액 수입이 지방세에 비해서는 노력에 따라서 신장될 가능성이 크겠죠. 뭐 예를 들어 공영 주차장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수익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이에요.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된다. 이거 보니까 이제 지방세하고 구분이 딱 명확하죠. 지방세가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지불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 성격을 갖지 않는댔는데, 제가 방금 예시든 것처럼 공영주차장 이용한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갖죠. 재수익은. 디귿 틀렸고요. 리을이에요. 분포 차원에서 지역별 연도별 격차가 크죠. 그래서 공영주차장 운영이 잘 될 때, 잘 된 해에는 좀 많이 들어오다가 그러지 못한 데 줄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도 마찬가지로 맞는 내용이 리을 맞는 내용이고요. 미음이에요. 수입원에 따라 세출 용도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방세 뭐 특정한 뭐 예를 들어 임대 수익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쓴다든가, 그래서 이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비읍까지 맞는데, 현금 외에도 수입 증제 같이 다른 징수 형태를 가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현금을 받을 수도 있고 수입 증지 수입 형태로 해서 다른 징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기읍, 리을, 미음, 비읍이 정답이고, 아마 세액 수입 문제 중에 좀 가장 디테일했던 문제 같아요. 이 문제 보시면 조금 참고하시고요. 자, 18번 문제예요. 제도적 보장성 관점에 지방자치권이랬죠. 자치권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딱 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선지를 딱 보시는 순간 바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제도적 보장. 이번보니까 국가 주권 아래의 권리를 했죠.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의미죠. 제도적 보장설이. 그래서 1번 맞고요. 현지 2번.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다. 이건 뭐 그냥 그 제목을 그냥 그대로 기술한 것밖에, 그대로 적은 것밖에 안 되죠. 세 번째, 국가에 맞는 법에 의해서 수여된 권리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요. 국가의 성립 이전에 형성된 권리인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체 말이 안 되죠. 국가의 성립 이후에 형성된 권리일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19번 문제예요. 19번 문제는 제가 해설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도 제가 조금 잘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혹시나 제가 기존에 올린 거 보신 분들은 여기 좀 혹시 문제집에 좀 그 문제를 좀 수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디가 수정이 되었냐면
여기 선지 2번에 보이시죠? 선지 2번에 제가 여기 표시해 드릴게요. 선지 2번에 출석위원 돼 있죠. 여기 그리고 여기 또 제적위원 돼 있죠. 출석위원이라 쓰지 마시고 여기가 제적위원이고요. 그리고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 2번에 라가 제적위원의 4분의 1이고요. 그리고 선지 4번에 라가 출석위원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저 문제를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이 또 바뀌었어요. 법 바뀐 게 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일단 해설을 먼저 했고요. 지방의회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의 의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원래는 이 제적위원 5분의 1 이렇게 맞는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게 되어 있어요. 정답이 아무것도 될 수 없겠죠. 이게 표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요.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하고요.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요. 지방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출석위원이 아니라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의장에게 자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이제 없죠.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좀 바꿔줘야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에 대한 보조기관. 보조기관은 이제 보조기관을 보고 이 보기 내용을 좀 보니까 부단체장이죠. 부단체장. 그래서 서울특별시 부시장은 3명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고요. 3명까지 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둘 수 있게 돼 있고요. 니은 2021년 현재 경기도의 부지사는 3명까지 둘 수 있다. 지금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도 부지사는 3명까지 둘 수 있죠. 왜냐면 경기도 같은 게 인구 800만이 넘죠. 인구 800만 넘는 데가 지금 뭐 경기도 말고는 없잖아요. 시도 중에서 서울시는 특별시 빼고. 자, 그래서 이 두 개 서울특별시랑 경기도가 부단체는 3명까지 둘 수 있고요. 나머지 시도는 다 2명만 둘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초도 나왔죠. 디귿 보니까 서울특별시 중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다. 맞아요. 다 기초의 부단체장들은 전부 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두게 돼 있고요. 리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도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랑 경기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는 부단체장 2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번 문제처럼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번 2021년 서울시 7급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연습용으로 풀만한 문제죠. 자, 해설 강의 듣는 수고하셨고요. 그럼 마지막 남아서 이제 거꾸로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이제 지방 7급이 가장 최근에 해설할 강의 되겠죠. 네, 강의 듣는 수고하셨고요. 다음 해설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